신사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2번, 3번, 심지어 5번까지 일어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소변 줄기가 점점 약해지거나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속이 개운치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어떤 소변 습관이 오히려 이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상우입니다.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는 남성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단 하나의 잘못된 소변 습관 때문에 전립선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매일 화장실에서 반복하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밤에 더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복부에 힘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혹은 줄기가 약해서 걱정이 되어 본능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힘을 주지 않으면 다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힘, 바로 그 순간의 행동이 전립선과 방광의 상상 이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광은 일종의 물풍선과 같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시간이 되면 수축하면서 소변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바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감싸고 있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집니다. 문제는 그 커진 전립선을 우리가 자꾸 복부의 힘으로 압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복부에 힘을 줄 때마다 생기는 압력은 고스란히 전립선과 방광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역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압력은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약해진 구조물에 계속해서 무게를 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5번, 6번씩 소변을 본다고 할 때 매번 복부에 힘을 주며 무리를 한다면 그 영향은 얼마나 누적되겠습니까? 그 작은 습관이 결국은 전립선과 방광 기능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이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이 문제들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변화들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좀 주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복부에 힘을 주어 소변을 밀어낼 때 방광은 스스로 수축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이 한 번에 깔끔하게 배출되지 않고 방광 안에 조금씩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잔뇨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변을 다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방광 안에 소량의 소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잔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아있는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만들고 이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균은 방광을 자극하고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방광은 더욱 예민해지고 소변을 조금만 채워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잦은 소변 욕구, 특히 밤에 반복되는 배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잔뇨와 염증이 반복되면 전립선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방광과 전립선의 상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에 염증이 자주 생기면 전립선도 함께 자극을 받아 붓거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 줄기는 더 약해지고 다시 힘을 주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방광 자체도 점점 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스스로 수축하여 소변을 밀어내야 할 방광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광은 충분히 수축하지 못하고 소변을 끝까지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도 다시 가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순환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고리를 끊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잔뇨와 염증, 그리고 방광 기능 저하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점점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악순환을 끊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완 배뇨입니다. 이완 배뇨란 말 그대로 몸의 긴장을 풀고 소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을 보는 것을 일종의 힘을 쓰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소변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전립선과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다음의 5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가십시오. 너무 오래 참게 되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이 생기고 이는 나중에 소변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화장실에 도착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를 필요도 누군가에게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부 근육과 골반저근을 최대한 이완시키십시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복부에 의식적으로 힘을 빼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 보십시오. 넷째, 깊게 천천히 호흡하며 어깨와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흐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억지로 시작하려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변 줄기가 멈추었다고 느껴져도 억지로 마무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만 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은 채 가만히 기다리면 몸이 스스로 한 번 더 움직이며 남은 소변을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편안하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새 몸이 익숙해지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완 배뇨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완 배뇨의 핵심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 흐름을 조금 더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 본 줄 알았는데 속옷에 조금씩 묻어나오거나 다시 소변이 마렵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중 배뇨라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배뇨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소변을 본 뒤 끝났다고 느껴질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만 더 기다리는 것, 그리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주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광에 남아있던 잔뇨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처럼 이완된 상태에서 소변을 본 후 잠시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 보십시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거나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이완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요도에 남아있던 잔여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이중 배뇨를 실천한 후 잔뇨감이 줄어들고 소변 후의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다시 깨어나는 빈도가 줄었다는 경험담은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초의 기다림과 약간의 몸의 움직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완 배뇨와 이중 배뇨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한 쌍의 기술입니다. 둘 다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전립선과 방광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활 속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소변 자세와 시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완 배뇨와 이중 배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몸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보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서서 소변을 봐왔기 때문에 앉아서 본다는 것에 어색함이나 심지어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근 여러 국제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자세가 서서 보는 것보다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우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비대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앉은 자세는 복부와 골반저근이 훨씬 더 잘 이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완전한 배뇨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가 왜 앉아서 보냐는 농담 섞인 말을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면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더 이상 밤마다 깨지 않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데에는 체면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두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 급한 마음, 다른 사람들의 눈치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장실에서조차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배뇨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몸의 회복과 안정에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단 1분만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사 여러분, 다음부터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고 체면을 내려놓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 한 걸음이 전립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습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인 음료 섭취와 생활 리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지 소변 습관만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 전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배뇨 자세와 속도, 몸의 이완 상태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우리가 마시는 액체의 종류와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빈뇨, 즉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물을 열심히 마십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시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이른 저녁까지는 수분 섭취가 활발해도 괜찮지만 늦은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기 이 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늦게 마신 물은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오후나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 홍차, 녹차, 콜라, 맥주 등은 모두 밤에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먼저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줄여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콜라에 레몬을 타 마셨더니 그날 밤 잘 잤어요.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개인에 따라 우연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에는 다량의 설탕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 레몬은 산 성분으로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일관성 있는 과학적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수분은 낮에 충분히 섭취하며 밤에는 줄이는 것. 그렇게 리듬 있게 생활을 조절하면 이완 배뇨와 이중 배뇨의 효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함께 가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과 방광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완 배뇨, 이중 배뇨, 앉는 자세, 서두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수분 섭취 시간과 음료 선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적인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셨나요? 혹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을 느끼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소변을 볼 때 복부에 힘을 주거나 억지로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전립선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방광을 점점 약화시키며 결국은 만성염증과 밤잠을 깨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이완 배뇨를 실천하십시오.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복부에 힘을 주지 말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며 흐름이 스스로 시작되고 끝나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중 배뇨를 활용해 남아있는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십시오. 앉아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루 한 번의 화장실 시간이 곧 나의 회복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14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딱 2주만 이 습관을 진심으로 지켜보신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몸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제 채널에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그 소중한 경험이 지금도 혼자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덜 힘주고, 덜 서두르고,
덜 자극하는 것. 그 작은 덜함이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보통 서서 소변을 보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보시나요?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있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